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저희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요 증거,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증명한 게 있어야 되겠죠. 자, 저희가 첫 번째 증거는 누구에 의해서 증명이 되냐? 펜저스하고 윌슨이 흑체 복사 파장을 통해서 저희가 증거하게 됩니다.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의 첫 번째,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였어요. 물질과 빛이 분리되면서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간 빛이 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되었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처음 퍼져나갔을 때의 파장보다 현재 관찰되는 파장의 길이가 더 뭐하다? 길어졌다. 왜? 누구 때문에? 우주의 팽창 때문에. 자,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증거한 게 바로 누구라고? 펜지어스하고 윌슨이요. 펜저스하고 윌슨은 약 3켈빈의 흑체 복사 파장을 통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 요때가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 빛이 퍼져나갔을 때가 3000켈빈이에요. 근데 지금 몇 켈빈까지? 3켈빈까지 우주의 온도가 떨어진 만큼 우주가 팽창한 거고 그에 따라서 파장이 길어졌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두 번째,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입니다.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는 3대1인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저희가 뭘 통해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관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 어떻게 확인인지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우선 그러기 전에 우리 뭐 확인? 요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희 스펙트럼에 대해서 볼게요. 스펙트럼도 저희가 뭐 할 때, 화학 파트 할 때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 스펙트럼. 저희가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하고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으로 저희가 나누게 됩니다. 연속 스펙트럼은 가시광선과 같은 저희가 무슨 색선을 흰색 색상의 빛을 어디에 통과시켜서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모든 스펙트럼은 저희가 뭐라 부르는 이렇게 분광기라고 부르는 스펙트럼에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띠의 모양을 보고 저희가 스펙트럼의 종류를 나열하게 되는데 연속 스펙트럼 이 가시광선의 빛이 나타나서 빨주노초 파란보 빨간색부터 무슨 색까지 보라색까지 파란색까지 연속적인 띠가 나타나는 라는 스펙트럼을 저희가 가시광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 개로 볼 거예요.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두 개로 볼 건데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자는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특정 에너지 준위를 갖는 데에서만 뭐한다? 이동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점점 뭐해진다? 높아진다 라고 했어.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어디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때 필요 없는 에너지만큼 밖으로 방출하게 돼요. 그때 나타나는 걸 저희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반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저희가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뭘 한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고온의 기체가 빛이 고온의 기체를 통해서 고온의 기체가 빛을 방출할 때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서 저온의 기체에서 빛이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서 나타나는 거를 저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바탕의 색깔이 검정색이고요. 선의 색깔이 무지개색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선으로 나타나요. 선이 색깔선, 색의 선이 빨간색이면 빨간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특정 파장에서 색을 띠는 선으로 나타나고요.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무지개 바탕에 연속 스펙트럼의 배경에 검정색 띠가 나타나게 됩니다. 선의 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속적인 띠냐 불연속적인 띠냐 요 차이로 저희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 우리가 들어갔을 때 프리즘에 우리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연속 스펙트럼, 띄엄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선 스펙트럼인데 얘가 색깔선이냐 검정색 선이냐 요렇게 저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별이 어떠한 원소를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의 성분, 질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특정 어떤 물질로 질량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저희가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 통합과학 어디 내용이냐? 요거까지가 저희가 내용인데 책에서 그림으로 저희가 볼 것들이 조금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당시 우주의 온도에 밑줄 주어주세요. 이때 우주의 온도는 10억 켈빈입니다. 이때 수소하고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 몇이라고요? 3대 1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헬륨 원자핵 생성 과정 어제 설명드렸고요. 자, 요거 보세요. 자, 빛이 원자핵과 전자에 통과하면 내 눈앞에 빛 비추면 앞이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빛이 물질과 충돌하지 않아야지만 빛이 퍼져나가고요. 빛이 퍼져나가야지만 우주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원자 생성을 기준으로 해서 우주를 투명한 우주, 불투명한 우주로 저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원자 생성 이후가 투명한 우주가 되고요. 여기가 투명한 우주고 여기가 뭐다? 불투명 우주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말이 써져 있구나. 요거 꼭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우주 배경 목사는 우주의 온도가 3000켈빈, 즉 원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나타난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요거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자, 이것 좀 외워주세요, 얘들아. 백열전구하고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빛, 여기에 우리가 뭐라 써놓냐? 태양이라 써놓을까요? 태양. 하얀색 빛을 방출하는 게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흡수 스펙트럼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고온의 물체가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자, 그래서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 해야 되지? 금속 원소의 불꽃 반응색 있죠? 그걸 파장으로 돌렸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 스펙트럼 중에. 요거는 이미 저희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요거. 자, 별빛의 스펙트럼 분석 보게 되면 저희가 원소마다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선의 위치, 개수, 굵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별을 뭐에 넣게 되면 스펙트럼에 넣게 되면 별마다 구성하는 물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원소마다 이 원소들은 원자량도 다르고 특징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원소마다 선의 위치,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위치,
선의 굵기, 선의 수가 다르게 됩니다. 선의 위치와 선의 굵기, 선의 수는 결국 이 원소를 나타내는 특징이에요. 선의 위치, 선의 굵기, 수는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의 지문과 같아요. 모든 사람이 염색체 수하고 외형이 비슷할지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마다 지문이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요. 자, 이처럼 우리가 선의 위치, 선의 굵기, 선의 수에 따라 우리가 뭐가 나타난다? 원소가 파장이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자, 그러면 같은 원소의 흡수선과 방출선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미지의 별의 원소를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특정 모르는 별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이 별에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스펙트럼을 사용해야 되냐? 자, 요렇게 볼까요? 이런 미지의 별을 통해서 이거 무슨 색선이야, 얘들아? 검정색 선이죠. 검정색 선이니까 미지의 별을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관찰해 주셔야 돼요. 됐나요? 그러면 각 원소마다 방출되는 방출 스펙트럼의 선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특정 파장마다 나타나는 원소들의 이 선을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지의 별에 이 원소가 들어있으면 이 미지의 별의 띠하고 벗어나는 게 하나라도 있어 없어? 없어요. 요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에는 수소하고 헬륨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네온이나 나트륨 같은 경우에 들어있지 않다, 칼슘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미지의 별에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미지의 별은 무슨 스펙트럼을 해야 된다? 흡수 스펙트럼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 미지의 별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해야 되고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원소,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이 원소들의 방출 스펙트럼의 선을 뭐 시켜보라고? 일치시켜보라고. 요게 여기에 뭐 하는지, 포함되는지 전부 포함되면 그 원소가 들어있는 거고요. 하나의 선이라도 띠가 벗어나거나 띠의 간격, 띠의 굵기 이게 하나라도 벗어나게 되면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라는 거 요거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지의 별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여러분한테 찾으라는 문항이 저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여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제가 이걸 일일이 그릴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주의 원소 분포를 저희가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거 요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저희 개념 확인 문제들만 간단하게 확인하고요. 저희 허블 법칙 하고 가도록 할게요. 개념 확인 문제만 18페이지까지 확인해주세요. 허블은 우리가 외부 은하를 관측한 사람으로서 이 허블이란 과학자가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 뭐로 배우셨냐?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찰하고 뭘 따라? 모양에 따라 은하를 우리가 무슨 은하하고 무슨 은하와? 타원 은하하고 나선 은하로 분류하고 이 나선 은하를 또 두 가지로 분류했죠. 무슨 은하하고 정상 나선 은하하고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한 과학자. 그 과학자가 바로 허블이에요. 그래서 이 허블이 안드로메다 은하를 처음 관측하고 우리 은하 말고도 다른 은하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은하를 관측하고 이 은하들을 모양에 따라 분류를 했는데 허블이 은하를 관측하다 보니까 은하의 거리가 뭐하더라? 멀어지더라. 은하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블이 우리하고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은하는 그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멀어지는 속도가 점점 뭐해지더라? 빨라지더라. 그거를 저희가 뭐라냐? 허블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주 팽창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V는 HR이에요.
V가 바로 후퇴 속도고요. H가 허블 상수입니다. 상수값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거리가 멀면 멀수록 후퇴 속도가 뭐하다? 빠르다. 자, 그래서 현재 내가 관측자가 나예요. 나를 기준으로 B는 몇 칸 떨어져 있어? 4칸 떨어져 있어요. C는 몇 칸 떨어져 있어요? 3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이걸 관측하게 되면 누가 더 많이 멀어지더라? B가 더 많이 멀어지더라. 자, 이거를 우리가 스펙트럼을 통해서 관찰한 거를 저희가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빨간색은 파장이 뭐하다 했어 얘들아? 내가 길다고 했어요. 파란색은 파장이 뭐하다고요? 짧다고요. 그래서 우리 은하로부터 떨어져 있는 은하는 그거를 내가 계속해서 뭐 할수록 시간에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으로 관찰했을 때 이 흡수선이 어디 쪽으로 계속 치우쳐지더라? 적색 쪽으로 치우쳐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그림이 요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은하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멀리 그래서 오른쪽으로 빨간색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을수록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 있다? 멀리 떨어져 있고 조금 치우쳐져 있을수록 우리 은하하고 가까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던 간에 얘도 뭐하다? 계속 우리 은하로부터 후퇴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라고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저희가 지구가 원이에요. 근데 요 문제가 사립학교들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까지는 내용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지 저희가 문제 풀 때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저희 요거 정리 한번 하고 할게요. 요 그림이 가장 출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림으로 제가 그려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한 점인데 이 한 점이 어떤 상태라고 얘들아? 초고온, 초고압 상태라고요. 그만큼 밀도가 매우 뭐한 상태?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질들과 에너지가 이거를 견디지 못하고 뭐하게 되면서 폭발하게 되면서 맨 먼저 누가 만들어져? 기본 입자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기본 입자가 쿼크하고 전자고요. 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우리가 누구랑 누가 만들어진다?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생기게 되는데 양성자는 위 쿼크 몇 개에 2개, 아래 쿼크 하나. 중성자는 위 쿼크, 다운 쿼크, 다운 쿼크여서 누가 질량이 조금 더 커요? 중성자가 질량이 더 커요. 자, 이때 시기에 초기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이 1대1이었는데 자, 후기로 갈수록 7대1로 바뀐다고. 왜?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환하려면 질량이 큰 만큼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고? 흡수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흡수할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에서 양성자의 변환이 많이 일어나고 양에서 중으로 변화가 적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더라? 7대1이 되더라. 자, 그래서 빅뱅 3분 후에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헬륨 원자 핵과 만들어진 수소 원자 핵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더라? 개수비는 12대1이고요. 질량비가 몇 대 몇이더라? 3대1이더라 라는 거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 이후 빅뱅 38만 년 때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 물질과 뭐하다? 빛이 분리되다가 뭐가 나타난다? 이 빛이 우주 전역으로 퍼져서 뭐가 되더라? 우주 배경 복사가 되더라. 이때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 3000켈빈이고요. 원자가 형성된 당시에 우리가 나타나는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이라고? 10억 켈빈이라고요. 온도까지 외워주셔야 된다. 선생님 앞에 애들은요 잘 안 물어봐요. 100억 켈빈하고 우리가 1000억 켈빈은 안 물어보니까 언제 하고 10억 켈빈하고 3000 켈빈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언제? 빅뱅 3분 후 빅뱅 38만 년 후 외워주시면 돼요. 빅뱅 언제 일어났다고? 지금으로부터 146억 년 전에 처음 일어났다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됐나요? 요거까지 전부 다 달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되고요. 우주론의 증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흑체라는 거는요 내가 들어온 양의 에너지만큼 그대로 반사하는 걸 저희가 흑체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흑체 복사 즉 마이크로파로 저희가 우주 배경 복사를 확인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잠깐 10분 쉬었다가 어디 들어가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들어갈게요. 자, 만류인력 EOF는 만류인력 상수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물질의 질량의 곱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수소 헬륨이 모여서 이러한 거대한 가스 구름을 만들게 되면 성간 물질이 밀집되어서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물질이 많이 모여있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이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서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물질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물질도 계속 그 지점으로 끌어당겨지게 돼요. 근데 선생님 왜 온도가 낮아야 돼요? 온도가 높으면요 분자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러면 내가 얘를 끌고 와야 되는데 얘가 도망가면 끌고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뭐가 탄생하게 되냐? 원시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원시별이 탄생하게 되면서 얘가 계속 중력 수축을 하게 돼요. 그럼 봐봐. 밀도가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계속 내가 물질을 넣어요. 그럼 물질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럼 물질들끼리 뭐해? 부딪히겠죠. 손바닥 비벼봐.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뜨거워지게 돼요. 뜨거워지기 때문에 원시별의 온도가 점차 뭐하게 되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별이 탄생하고 나면 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원시별부터가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 빛이 나기 시작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온도가 점차 온도 가다가 이 온도가 몇 켈빈이 되었을 때 1000만 켈빈의 온도가 도달하게 되면 이때 원시별이 진화를 하게 돼요. 그때 처음 나타나게 되는 별을 우리가 뭐라 하냐?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자, 원시별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빛이 났다라고 하면 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아이도 우리가 별이에요, 별. 성이 별성자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라고 봐주시면 돼요. 얘는 뭐하냐? 빛이 나오는데 중력 수축에 의한 빛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가운데에 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별 내부에 가운데 핵이 만들어지는데 이 핵에서 무슨 핵융합을 하냐? 4개의 수소 원자핵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게 돼요.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뭐가 나타난다? 빛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비교해야 될 게 주계열성과 누구의 차이냐? 원시별의 차이예요.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셔야 되는데 둘 다 뭐가 난다고? 빛이 난다고요. 빛이 난다는 거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냐? 원시별은 뭐에 의해서 만든다고 얘들아? 중력 수축에 의해서 만든다라고 하면 주계열성은 뭐에 의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저희가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시별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계속 증가하지만 왜? 물질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대해지겠죠. 주계열성의 특징은 크기가 일정하게 됩니다. 자, 왜 일정한지 저희가 볼게요. 주계열성은요, 핵융합을 하기 때문에 뭐보다 원시별보다 온도가 중심부의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요 주계열성 상태가 바로 뭐냐? 우리 태양이에요. 태양 에너지 많이 방출해요? 조금 방출해요? 많이 방출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계열성은 별이 요렇게 있게 되면 자, 당연히 물질의 내부로 우리가 뭐 하게 되냐? 안쪽으로 중력 수축하게 됩니다. 얘도 중력 수축이란 걸 하게 돼요. 왜? 밀도가 높은 한 점으로. 왜? 핵에서 가장 안쪽에서 헬륨이 있고 바깥쪽에 수소가 있어요. 헬륨이 무거워, 수소가 무거워? 헬륨이 무거워요. 중심부가 무겁기 때문에 중심부 쪽으로 또 수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기체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온도가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기체가 바깥쪽으로 뭐 하려고 하냐? 팽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기체가 뭐 하려는 힘과 팽창하려는 힘과
내부 기체의 압력과 중력 수축하는 압력과 뭐를 이루어?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어요. 힘의 평형이라는 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크기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계열성은 우리가 크기의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원시별은 계속 중력 수축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붙어서 우리가 크기의 변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헷갈리면 원시별은 크기가 뭐하다? 일정하지 않고요. 우리가 변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주계열성만 일정하다 요렇게 확인해 주셔도 되겠죠.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계열성이 탄생하게 되는데 주계열성의 저희가 몇 가지 특징들 볼게요. 요 특징은 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책으로 볼게요. 자, 중심부에서 무슨 핵융합한다? 수소 핵융합인데 온도가 중요합니다. 1000만 켈빈. 우리가 핵융합은요, 특정 온도에 도달해야지만 그 다음 원소를 만들 수 있는 핵융합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온도가 몇만 켈빈이다 얘들아? 1000만 켈빈입니다. 수소가 핵융합할 수 있는 게 바로 1000만 켈빈에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보게 되면 수소 하나의 질량하고 헬륨의 질량을 봤을 때 수소 4개의 질량이 더 커요. 4개의 수소가 뭉쳐서 헬륨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질량 결선만큼 뭐 방출해라? 에너지 방출해라. 자, 여기 볼게요. 별의 일생은 대부분 뭐로 보내냐? 주계열성으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별의 일생의 주계열성으로 보내기 때문에 주계열성 상태에서 뭐에 따라? 질량에 따라 주계열성 상태의 크기, 즉 질량에 따라 별의 수명이 결정돼요. 자, 질량이 우리가 태양보다 큰 경우, 이 별이 태양보다 질량이 큰 경우, 별이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경우로 봤을 때 부피가 크면 클수록 막대한 양의 핵융합 반응을 한 번에 돌려요. 얘들아, 우리가 집에서 혼자서 과자를 만드는 거하고 공장에서 과자를 만드는 거하고 어디가 생산량이 더 많아요? 공장에서 만드는 게 많겠죠. 자, 근데 우리가 주어진 재료는 똑같대요. 그럼 집에서는 내가 10년을 만들 수 있는 과자 양이 공장에서 만들어버리면 1년에 끝나버리는 거겠죠. 왜?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질량이 크게 되면 핵융합 반응도 한 번에 반응하기 때문에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많아요.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명이 뭐하다? 짧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반대로 우리가 질량이 태양보다 작으면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명값이 뭐하다? 매우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있나요? 책에 정리한 거 제가 나중에 따로 노트에 예쁘게 판서해가지고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책에다 할게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일일이 다 판서하기가 너무 힘들어. 자, 힘의 평형, 내부 압력과 중력이 힘이 똑같다고요. 방향이 같다고 다르다고? 반대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힘의 평형인데 힘의 평형과 작용, 반작용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요. 힘의 평형은 이처럼 주계열성처럼 한 물체 내에서 작용하면 힘의 평형 상태가 되는 거고 두 물체 사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주고받는 거는 작용, 반작용. 그래서 우리가 만류 인력 같은 게 작용, 반작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물체 1, 물체 2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별이 진화를 할 거예요. 별이 어떻게 진화를 하냐? 여기는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려놨을까? 판서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네. 자, 주계열성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별이 진화 단계가 결정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질량이 뭐보다 태양 정도인 별이냐,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이냐, 10배 이상이냐에 따라서 별의 뭐가 단계가 달라져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같은 경우에는 주계열성에서 뭐로 바뀌게 되냐? 적색거성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주기율성에서 적색거성으로 갔다는 말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을 넘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온도가 넘었기 때문에 온도가 더 뜨거우니까 내부 압력이 높아질까? 중력 수축 에너지가 높아질까? 내부 압력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그러게 되면서 별의 크기가 뭐해지게 되냐? 커지게 됩니다.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표면의 온도가 뭐해져요? 낮아져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색 거성, 거성 상태인데 붉은색의 거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적색 거성이라 불러요. 자, 이렇게 적색 거성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뭐 하게 되냐? 올라가게 되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게 돼요. 적색 거성 단계가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몇이야? 1억 켈빈 이상이 되게 되면 헬륨 원자핵이 탄소나 산소로 진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심부에 있는 헬륨을 전부 다 사용해서 중심부가 탄소하고 산소밖에 안 남게 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일어나지 않아요. 적색거성 단계에서는. 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도가 몇 켈빈이 필요하게 되냐? 8억 켈빈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근데 적색거성은 요 8억까지의 진전을 했어? 못했어?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8억 이상이 돼야지 무슨 핵융합을 할 수 있는데 탄소 핵융합을 할 수 있는데 탄소 핵융합을 할 정도의 온도까지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무슨 핵융합까지? 헬륨 핵융합까지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핵융합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않는다. 왜 못 한다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이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만큼 온도가 안 되기 때문에 핵융합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별의 바깥층은 계속 팽창하다가 우주로 퍼져나가서 성운이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뭐라 하냐?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고요. 바깥쪽은 퍼져나가고 안쪽에 밀도가 높은 애들은 중력 수축해가지고 조그마한 하얀색 별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거를 저희가 뭐라 하냐?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매우 높은 상태의 크기가 작은 천체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백색 외성이 주계열성이나 다른 천체에 비해서 밀도가 뭐하는 상태다? 높은 상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질량이 태양보다 더 큰 별은 어떻게 되냐? 자, 질량이 태양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계열성 상태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얘는 무슨 거성으로? 초거성으로 진화가 돼요. 자, 그래서 중심부가 헬륨 핵융합, 탄소 핵융합 쭉 넘어가다가 무슨 핵융합까지 일어나냐? 철 핵융합까지 일어납니다. 중심부에서 뭐까지 만들어진다고? 철까지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 써놓으세요. 우리가 이 철이라고 하는 원소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 가장 금속 원소 중에, 질량이 큰 원소 중에 가장 안정적입니다. 원자량이 큰 금속인 거에 비해서 안정적이게요. 그러면 더 이상의 핵융합을 하면 내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의 핵융합을 하지 않고 철 상태에서 멈추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철이 만들어지는 규소 핵융합의 온도가 30억 켈빈이에요. 너무 온도가 높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이 만들어지더라도 외부 바깥쪽에 있는 기체층이 이거를 견뎌 못 견뎌? 이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뭐 해버리냐? 폭발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폭발을 저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이 초신성이 폭발하게 되면서 중심부가 수축해서 중성자로만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거를 중성자별이라고 하고요. 이 폭발이 너무 커서 중심부의 밀도가 너무 커가지고 빛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의 천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걸 저희가 뭐라 하냐?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요렇게 저희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폭발할 때 만량의 입자들이 퍼져나간다는 거죠. 중성자만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중성자 별이 있다라고 하는 거면 양성자는 바깥쪽으로 튀어나간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때 폭발에 의해서 튀어나간 양성자가 철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주변에 에너지도 많을 거 아니야. 폭발했으니까. 이때 폭발에 의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와 철과 양성자가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뭐 하냐?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별의 탄생에서 봐야 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정리하고 인쇄해드릴 거고요. 아까 설명했던 건 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소는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별의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뭐 만들어졌어요, 얘들아? 헬륨 만들어졌어요. 수소는 기존에 있는 물질이에요. 수소를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만들어진 물질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별의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은 헬륨부터 뭐냐? 철까지입니다. 왜? 얘네까지 별의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제가 고칠게요. 별의 진화 과정 중에 뭐 하면서? 핵융합하면서 만들어진 원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도 했다고 얘들아? 초신성 폭발도 했다고요. 이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철보다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따지고 보면 금이나 은이나 우라늄과 같은 거대한 질량의 금속 원소들이 언제 만들어졌다?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저희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요 내용까지 제가 정리해서 다음 시간 저희 일요일날 수업하기로 했죠. 토요일 보강 오시는 친구들은 보강 오셔야 되고 일요일날 수업할 때 요거 뽑아가지고 드리고 수화는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되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